75歳以上の高齢者に死を選ぶ権利を認め支援する制度、通称プラン75が今日の国会で可決されました。政府に求める国民の声が高まっていました。 해당 리뷰는 시네랩 크리에이터로서 2월 7일에 개봉하는 작품 플랜치로의 개봉 전 시사회를 다녀온 뒤 제작된 영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는 과학,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웰빙, 웰다잉은 잠깐의 트렌드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며 그에 따른 고령자들에 대한 혜택과 복지 문화에 대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어느덧 전세계 인구의 고령층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내 가까운 누군가, 가족, 친척, 친구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누가 되었든 그들을 오래 볼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멋진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제한된 자원, 시간, 공간들을 더욱 나눠서 써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일이죠. 특히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진작에 느끼고 있는 두 나라가 있죠. 바로 우리 한국과 일본이죠. 일본은 특히 전 세계에서도 고령화 사회가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국가인데 그만큼 좋은 복지와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국가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노인들, 고령층을 위한 제도가 제일 발달되어 있기에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국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플랜치로는 말 그대로 이런 일본의 현 상황, 더 나아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 영화입니다. 한국 역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된 지는 꽤 되었으니까요. これは基本的に自由にお使いいただけるお金なんで、今日お申し込みされます？え、承知しました。孫たちのこと考えたらさ、そういうことが必要かもしれないじゃない。あんたもう死ぬつもり？ゆくゆくはの話。 작품의 오프닝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평온한 클래식이 흘러나오다 들리는 굉음과 벌어지는 총격. 이는 한 청년이 노인들을 상대로 벌인 범죄였고 스스로 마치 거룩한 일을 행하는 듯 굳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행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청년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자신이 벌인 이 사건은 지금 일본 사회를 변화시킬 시발점이 될 거라 말하며 스스로 자결하죠. 마치 자신이 믿고 있는 숭고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던 옛 일본 병사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정부는 하나의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플랜치로.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신청하면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금과 사후 뒷정리 서비스까지 제공해주죠. 그리고 작품의 주인공 78살의 미치 역시 이를 신청합니다. 아직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훌륭히 해낼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선 반강제적으로 명예퇴직, 나이가 나이인지라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렇지만 이미 예전부터 규칙적이고 깔끔하고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의 미치는 그런 습관이 체화되어 플랜치로의 정책에 참여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쓸모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누구보다 깊이 하고 있을 테니까요. 가족도 없고 그나마 친한 사람들인 동료들도 모두 자신과 또래이며 플랜치로에 참여한 이들이 많다는 부분 역시 미치가 이 정책에 참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삶을 이어갈 이유를 찾지 못한 이유가 아닌 그저 이 사회에 자신이 존재하는 게 피해만 될 것이다라는 은근한 군중심리, 그리고 정부와 정책에 비교적 순종적인 일본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이죠. プラン75の成宮と申しますが、何かご質問があれば。お年寄りっていうのは寂しいんです。皆さんがうまく誘導してあげなくちゃいけない。おじさん、お願いします。プラン75は万が一お気持ちが変わられたらいつでも中止できます。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역시 삶을 플랜 치료를 통해 끝마치려는 미치의 하루하루보다 짧은 시간 안에 플랜 치료를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갖춰졌고 또 생활화가 되었는지 느껴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청에선 노인들에게 자연스레 플랜 치료를 원하고 자신의 아들, 딸, 손주, 손녀를 위해 참여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의 이치를 닮았으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순환이라고 볼 수 있죠. 작품은 이런 모습을 단순히 노년층을 조명하며 그리지 않습니다.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히로무는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괜찮은 청년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런 그 역시 마치 은행 공무원이 예금, 적금을 설명하듯 노인들에게 플랜 치료를 설명해주고 또 권장하죠. 또한 플랜 치료에 참여한 노인들이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상품의 설명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요코 역시 이 제도적인 사업에 투입된 청년층에게도 얼마나 잔인하고 감정적으로 폭력적인 일인지 표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동안 맞춰진 규율에 있던 미치가 플랜 치료를 참여하게 되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모두에게 제공된 서비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게 되고 이 부분이 요코를 직접 만나게 된다는 과정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제서야 순종적인 삶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이죠. 미치의 많은 대사들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일본 사회에 순종적으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부분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집에서 자신이 기르는 식물들과 함께 작은 끼니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던 미치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 적도 있었고 다니는 직장에선 사실상 권고사직임에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은 끝내 이 플랜 치료의 제도적인 허점 그리고 그 모순과 감정적인 폭력을 은은하게 드러냅니다. 노인이 직접 나와 자신도 이 플랜 치료에 참여했고 스스로 태어날 권리를 얻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떠날 권리는 얻었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혜택 또한 훌륭하고 그렇기에 자신과 같은 노인들에게 이 플랜 치료를 권한다며 밝게 웃는 광고가 나오는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마치 돼지고기집 간판에 귀여운 돼지 캐릭터가 고기를 해맑게 권하고 있는 듯한 아이러니죠. 그리고 참여자를 직접 만나면 안 되는 요코도 필리핀 이주 노동자 마리아도 시청 공무원 히로무도 평생 순응하는 삶을 살아오던 미치까지도 결말에 가선 각자의 소신대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いつもおしゃべりできるのが嬉しかった。 플랜 치료는 분명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단순히 노인들에게만 답을 기다리는 영화가 아니죠.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모두 이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어쩌면 플랜 치료 정책은 이미 암암리에 다른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겠죠. 실사화 영화 10개가 넘는 시리즈로 제작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닌 진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영화들이 자주 개봉한다는 부분은 확실히 일본 영화계에도 기존의 흥행 공식을 나태하게 따라가는 감독이 아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감독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물론 작품에서 보여주는 플랜 치료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제도적인 허점을 조금 더 깊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작품이 던진 질문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부분에선 저는 역시 플랜 치료를 긍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책 동의하시나요? 만약 거부하신다면 어떤 이유로 거부하시는지 그리고 동의한다면 어떤 이유로 동의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